자, 한동훈이 이재명과 녹취 미략설. 이게 미략설에 제가 이 물음표를 할까, 느낌표를 할까 하다가 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물음표를 했습니다만 이거 느낌표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개변제스의 이현정이가 어떻게 말을 했냐? 한동훈은 이거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알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했다. 얼마나 나라를 지극히 국민이 아니죠. 동료 시민을 지극히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여러분 놀랍고 소름 끼치는 거죠. 한동훈은 이른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이 녹취를 한 거, 5월 9일 녹취를 한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의 상상이 듭니다. 자, 한동훈이 이걸 먼저 손에 넣었다. 뭐 검찰 뭐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요로요로를 통해서 정보를 먼저 손에 넣었다. 두 번째, 민주당에 제보가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이재명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에게 이 제보를 해줬다.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 받은 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혜경이라는 여자 김영선의 보좌관을 했습니다만 이 여자가 나와서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명태균과 가깝고 그러면서 또 김영선의 보좌관을 했고 이 모든 걸 보면은 제일 한심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입니다. 김영선입니다. 아니 제가 같이 국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분이 이상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한 달짜리도 안 되지만 당대표까지 한 인물입니다. 나름대로 이 정상적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이렇게 똘끼가 있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동훈이나 뭐 이런 또 몇몇 여성 의원들처럼 모양만 내고 미용실에서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고 이러는 건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는 해야 되는데 아 머리도 뭐 며칠 안 감아가지고 이 냄새가 날 정도고 그리고 늘 남자들의 이 권력에 신경을 썼어요. 제가 이랬어요. 아니 김영선 의원님은 이제 뭐 제가 만났을 때 이미 그때 3선인가 네 재선인가 그랬어요. 이제 더 열심히 하시면은 굉장히 큰 미래가 있지 않겠냐. 여성 의원들이 다선 의원이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그때 이제 당 대표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날 가만두겠어? 남자들은요 이 여자가 크는 거 원치 않아요. 여자가 정치권에서 크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아주 빽이 센 경우 집이 부자라든가 뭐 정치권에 인맥을 갖고 있던가 그것도 핏줄로 관련된 인맥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 좀 멍청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남자들이 남성 의원들이 자기를 경계를 안 한다. 와 저는 뭐 그 두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김영선의 이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그 녹취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 녹취를 갖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무시한 말하자면은 약점이나 잡힌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계속 독대 외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독대를 하면서 협박을 하려고 했겠죠. 내가 이런 녹취 갖고 있는데 나한테 다 넘겨. 그리고 청와대 인적쇄신 내가 원하는 애들 쫙 집어넣고 내각도 내가 찍는 사람 해. 당은 내 맘대로 하고 간섭하지 마. 뭐 이렇게 어줍잖게 협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메라? 나는 꿀릴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이상한 사람 옆에 두는 거 봤냐? 인적농단 이런 거 너 꿈도 꾸지 마.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에 한동훈이 그냥 물려버려가지고 깨갱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 녹취가 터지기를 기다린 거죠. 이재명이가 반드시 터뜨릴 거다. 이래서 오늘 기자들이 한동훈한테 막 물어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와,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리 녹취를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어서 진짜 야비하고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 앞에서 무슨 기도처럼 길을 열어주는 게 이 박정아라고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말 웃기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의 이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뿌듯하고 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시츄에이션 상황이 됐다 이러면서 좋아 죽는 거죠 여러분. 네 이게 한동훈입니다. 지금 아까 왜 그렇게 네 우리 정영자님께서 제발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한동훈 보면 사죽을 못 쓰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롭고 또 이렇게 돈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지성이 의문시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안, 초조, 고독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한동훈한테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닉들을 보면은 뭐 한동훈은 내 거야, 뭐 훈이 사랑해, 내 애인은 훈이야, 뭐 정말 나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이렇게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뭐 70대, 뭐 80대 정말 노익장들을 과시하는 분들이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차림새를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만 한번 스캐닝 해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삶이 만족하지 않은 분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잊혀진 여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동훈이 정말 이 노렸던 건 뭘까요? 한동훈은 10월 달을 믿었던 겁니다. 아니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뭐 하트라인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거치지 않고 막 연락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둘이 얼마나 이 깨방정을 까똑까똑 하면서 떨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이렇겠죠. 10월 달에 다 쓸어버릴 거예요. 10월 위기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엄청나게 큰 거를 떨어뜨리고 윤석열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만들어 버리고 김건희 계속 해가지고 험담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말하자면 욕바지로 만들고 그게 결국은 부인밖에 모르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법도 나라도 버리는 윤석열로 만들어 버리면은 보수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거다. 그래서 10월달 안에 윤석열 체제는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이가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나도 잘 대우할 테니까 너도 나 챙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재명이 보면은 이 검수완박 이거 그렇게 외치고 검사들 뭐 악담을 해 가면서도 판사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하게 판사들을 우러러 봅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판사 주제에 이러면서 김태규 방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뭐라고 한 사람 김우영인가요? 그 사람한테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판사 주제에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11월 15일에 이어서 11월 25일에 고발사주 재판. 이 1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모든 신경이 써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판사님 훌륭하십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유창훈 판사처럼 제가 열고 나갈 비상구를 판결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렇게 이 메들리를 이 뽕짝 메들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판사들이 1심, 2심 판사들이 정말 특히 이번에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이를 법정 구속을 못 시키겠지만은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이거는 뭐 명확한 거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도 토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김문기 씨의 동영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내 유동규 본부장하고 하루 종일 골프를 쳤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10박 11일로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비행기 타고 골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고발 사주.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간단하고 매우 명확해서 판단을 내리기 굉장히 좋다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건입니다. 판사들도 뭐 대장동 뭐 이런 거 뭐 골치 아픈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이건 명확합니까? 사주했고 그 녹음 파일 다 있고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적인 사형 선고가 11월에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10월 달에 그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판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저께 10월 31일로 10월 달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내놓은 게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파일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 좌파 언론 그 다음에 조중동 할 것 없이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천을 비롯해 갖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재명의 한 말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기쳤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우리 등을 친 적이 있습니까? 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일을 챙기고 체코 원전 수출을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이 제 자리를 잡아간 겁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비밀 장부와 같은, 말하자면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회계를 발표하게 됐고요. 화물연대 보기 좋게 굴복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은 아직 체감 경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제가 요즘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좀 빨리 감지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물가 이렇게 잘 잡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파한다니 어쩌다는 둥, 사과가 비싸다는 둥, 배추가 어떠다는 둥. 배추 비싸다고 난리치던 사람 어디들 갔습니까? 대파 가지고 발광하고, 대파 가지고 대파 머리에 꽂고 대파 꾸러미 들고서 정말 난리를 치는 것들 어디 갔습니까? 저는 대파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문제도 그렇고 아무 말 하지 않는 한동훈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